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2024년 여름,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민준이 내게 말했다. 너랑은 끝이야. 더 이상 재미없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럽지만 그 안에 숨겨진 냉소가 뼈를 에었다. 우리는 5년을 함께했다. 대학 시절부터 그가 스타트업을 차릴 때까지 내가 옆에 있었다. 내 저축을 털어 그의 사업에 투자했고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며 도왔다. 그런데 그는 말했다. 너는 안정적이었지만 지루해. 수진이는 달라. 그녀는 나를 자극해. 수진이, 그의 회사 신입 사원. 28살, 밝고 야심찬 여자. 민준이는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말했다. 그녀는 같이 있었다. 그 말은 나중에 알았다. 카톡으로 흘러나온 대화. 친구들이 웃으며 축하하는 메시지 속에. 나는 그걸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화면을 꺼버렸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35살, 평범한 회사원. 민준이의 성공 뒤에 숨겨진 그림자 같은 존재. 그는 이제 벤처 투자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 고급 차를 몰았다. 나는 여전히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지는 거니까? 대신 나는 생각했다. 왜 나일까? 왜 내가 버려져야 할까? 다음 날 회사에서 민준이의 소문이 돌았다. 수진이와 공개적으로 사귀기 시작했다고. 동료들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봤다. 괜찮아, 누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이미 끝난 사이인데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다. 그들의 행복이 내 고통 위에 세워진 걸 알았다. 민준이는 내 돈으로 시작한 사업을 성공시켰고 이제 새로운 여자와 누린다. 수진이는 그걸 알까?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할 테지. 나는 집에 돌아와 와인을 마셨다. 한 병, 2병 취기가 오를 무렵 결심했다. 그냥 잊지 않겠다. 잊을 수 없다. 하지만 당장 소리 지르거나 울부짖지 않겠다. 그건 그들이 원하는 반응이다. 나는 조용히 관찰하기로 했다. 그들의 삶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통 친구들을 통해. 민준이의 인스타에 올라오는 사진들. 수진이와의 여행, 파티. 행복한 척하는 표정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운동을 시작했고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밤마다 그날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같이 있었다. 나를 부정하는 말, 윤의 존재를 쓰레기처럼 버린 말 윤아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살아야 한다. 복수를 위해. 아니,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하지만 그게 복수라는 걸 인정하기까지 오래 걸렸다. 민준이의 사업이 커졌다. IT 스타트업, AI 관련. 투자자들이 몰렸다. 수진이는 그의 곁에서 빛났다. 회사 행사에서 그녀가 그의 팔을 끼고 서 있는 사진. 나는 그걸 저장했다. 폴더 하나에. 증거처럼.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수진이의 과거를 알게 됐다. 공통 친구를 통해. 그녀도 나처럼 이전 연애에서 배신당한 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변명되지 않는다. 그녀는 민준이를 선택하며 나를 짓밟았다.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급하게가 아니라 천천히. 먼저 나 자신을 바꿔야 했다. 외모, 태도,
심지어 직업까지. 회사에서 승진을 노렸다. 네트워킹을 넓혔다. 민준이의 세계에 가까워지기 위해. 그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이전에 나는 순진했다. 믿음이 강했다. 이제는 다르다. 사람을 믿지 않는다. 모든 관계를 계산한다. 그게 슬프지만 현실이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헬스장에서 몸을 만들고 스타일링을 바꿨다. 머리를 염색하고 옷을 고급스럽게 입었다. 동료들이 놀라워했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웃으며 넘겼다. 그냥 변화가 필요했어? 민준이와 수진이의 삶을 지켜봤다. 그들은 결혼을 준비 중이었다. 인스타에 청첩장 사진이 올라왔다. 고급 웨딩홀, 해외 신혼여행 계획. 나는 그걸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속으로는 타올랐다. 왜 그들이 행복해야 하나? 나는 민준이의 회사 근처 카페에 자주 갔다. 우연을 가장해. 어느 날 정말 우연히 민준이를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오, 오랜만이야. 그의 목소리에 어색함이 묻어났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응, 잘 지내. 수진이가 그의 팔을 잡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 경계가 스쳤다. 그 만남 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준이의 사업에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았다. 초기 투자, 내 돈이 포함된 부분. 하지만 증거는 희미했다. 그는 교묘하게 처리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이나 배신 관련 상담을 가장해. 하지만 실제로는 조언을 구했다.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변호사는 말했다. 증거가 없으면 어렵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심리적으로 나는 무너져갔다. 밤에 악몽을 꿨다. 민준이가 웃으며 나를 버리는 꿈시 깨어나면 땀에 젖어 있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대신 나는 수진이를 관찰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과거 사진들. 그녀도 야심이 강했다. 민준이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약간의 쾌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나는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했다. 익명으로 민준이 회사에 제보를 했다. 작은 비리, 세금 관련. 큰 건 아니었다. 그냥 흔들기 위해. 곧 감사원이 왔다. 민준이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인스타에 올라오는 사진이 줄었다. 수진이가 불안해하는 기미가 보였다. 나는 그걸 보며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괴물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다.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민준이의 친구 하나를 접촉했다. 술자리에서 우연을 가장해. 그는 취해서 털어놓았다. 민준이 요즘 힘들어해. 투자자들이 빠지려고 한다던데. 나는 속으로 웃었다. 좋다. 천천히 무너져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잃어버렸다. 친구들. 그들은 나의 변화를 이상하게 봤다. 너 왜 그렇게 차가워졌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명할 수 없었다. 계획이 본격화됐다. 나는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 민준이와 경쟁하는 회사, IT 분야, 비슷한 영역. 거기서 나는 정보를 얻었다.
민준이의 약점, 특허 문제. 나는 익명 계정으로 포럼에 글을 올렸다. 그의 사업 비판. 사실에 기반한, 하지만 확대된. 투자자들이 동요했다. 민준이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메시지가 왔다. 너냐?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난 잘 지내우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수진이와의 관계도 금이 갔다. 그녀가 스트레스에 임신 사실을 숨기다 유산했다는 소문. 나는 그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퍼졌다. 나는 그들의 싸움을 상상했다. 민준이가 화를 내고 수진이가 울고. 그 생각에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곧 후회가 밀려왔다. 이게 나인가? 어느 날 민준이가 나를 찾아왔다. 카페에서. 그만해. 제발. 그의 눈에 피로가 가득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는 믿지 않았다. 너 변했어. 무서워.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무서워. 내가 이제 그런 존재인가? 그럼에도 계속했다. 다음 단계. 수진이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가 이전 회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흔적. 익명 제보로 언론에 흘렸다. 기사가 났다. 작은 거지만 민준이 회사에 타격. 주가가 떨어졌다. 수진이가 무너졌다. 소셜미디어에서 사라졌다. 민준이는 그녀를 보호하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충분한가? 아직 아니다. 하지만 내 내면은 갈등했다. 복수가 나를 먹어치우고 있었다. 잠을 못 이루고 식욕이 없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민준이의 사업이 위기. 투자 철회. 그는 나를 다시 찾아왔다. 도와줘. 과거처럼 나는 웃었다. 왜 내가?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잘못했어. 수진이는 이미 떠났다.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 나는 그의 약점을 쥐었다. 내 초기 투자 증거.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조롱했다. 그녀는 같이 있었다고 했지?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선물을 보냈다. 수진이에게. 과거 그녀의 비밀 관련 자료. 그녀가 열어보고 비명을 지른다 상상했다. 그녀는 민준이를 비난했다. 모든 게 그의 탓이라고.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 민준이는 파산 직전. 나는 승진했다. 새로운 삶. 하지만 만족하지 않았다. 공허했다. 이제 끝이 보였다. 민준이가 자포자기 상태. 술에 빠졌다. 나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그의 친구들에게 과거 대화를 유출. 그녀는 같이 있었다 포함. 그의 명성이 무너졌다. 업계에서 왕따. 수진이는 해외로 도피. 나는 그들을 지켜봤다. 멀리서. 하지만 내 삶은 어두웠다. 누구도 믿지 못했다. 관계를 맺지 않았다. 복수가 끝났지만 나는 잃었다. 이전의 나를. 민준이가 병원에 입원했다. 과음으로. 나는 방문하지 않았다. 수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거울을 봤다. 차가운 눈빛.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내가 이겼나? 아니, 진 사람은 나일지도. 복수는 누구를 위한 거였나?